자, 이전 동영상까지는 이제 등심과 이제 체크대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앞다리살, 앞다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의 앞다리 특징적인 게 이게 굽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이 여기로 보면 좀 튀어나와 있죠. 요 부분이 이게 견갑골이라는 거. 그래서 이 견갑골을 앞다리에다 포함시킨다. 요게 이제 사람과 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견갑골이 들어가는 부분이 등이죠. 등에 가서 당연히 견갑골이 붙어 있는데 스카플라가 이제 우리가 이게 분류상 편의상 이 견갑골을 소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팔이다 이렇게 본다 하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이 앞다리를 이제 5번째로 분류를 했고요. 그걸 구리살, 부채살, 앞다리살, 갈비도살, 부채덮개살 이렇게 5개로 나눴는데 참 이름이 벌써 꾸리꾸리하죠. 꾸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름부터 꾸리에다가 부채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또 부채까지 들어오고 앞다리에서 꾸리랑 부채가 왜 여기 들어오나?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앞다리까지 좋은데 이 갈비도살은 왜 여기 들어가지? 이 갈비 여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있으니까 부채 덮개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정말 이름 참, 그렇게 적당한 이름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법령으로 이렇게 고시가 된 거니까, 하여튼, 일단은 여기, 앞법도 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고시형에 따라가지고 분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꾸리살이 되겠죠. 자, 이 앞다리에 대한 이제 정의를 이 고시상에서는 뭐 쭉 읽어보면 되는데, 어쨌든 좀 하여튼 그림하고 매치가 안 되면 이렇게 글자로만 돼 있는 경우에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상안골을 둘러싸고는 상안 두 갈래근, 상안 이두근을 포함하고 어깨 끝에 넓은 등근, 광배근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광배근이라는 게 등에 있는데, 등에서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을 갖다 붙이는 광배근, 활배근, 라티스무스 돌지인데, 요거는 이제 앞다리에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광배근까지. 그리고 뭐 등뼈, 어깨가 연골 부위까지 올라가서 넓은 등근 위쪽에 두터운 부위 3분의 1 지점에서 등뼈와 직선되게 졌다. 이래가지고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5개로 분류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꼬리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채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앞다리살, 앞다리니까 앞다리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갈비덧살, 그 다음에 5번째가 부채덮개살이다. 이렇게 하여튼 법령에 따라서는 5개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꾸리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 이름이 하여튼 좀 꾸리꾸리하죠. 그래서 어깨뼈, 견갑골, 바깥쪽, 견갑 가시돌기, 상완 부위에는 이거 뭐 정말 뭔 말인지 모르겠죠. 가시위근이다, 극상근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견갑 가시돌기를 경계로하여 부채살에서 근막을 따라 절단하여 정의한 거다. 이거 그림으로 설명하면 금방인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이렇게 힘들고요. 그리고 왜 같은 한국말인데 이렇게 두 번을 쓰냐고. 가시위근, 극상근. 한자로를 어떻게 우리말이라고 그래야 돼? 우리말이 아니라고 그래야 돼. 중국 사람들도 그럼 지금 중국어가 자기들 오리지널인가? 한자에서 변형된 거지? 그러니까 뭐 라틴어를 쓰면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다 라틴어에서 출발했지. 그리고 라틴어는 이탈리아어인가 지금?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 쓰면 되지. 그거 뭐하러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지. 자, 어쨌든 이제 꾸리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꾸리라는 뜻은 뭐 실꾸리라고 해서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꾸리랑 뭐가 닮았는지 모르겠고 이름이 좀 꾸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좋은 말을 좀 쓰면 되지. 그걸 왜 무슨 실꾸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실꾸리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만든 말인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부채살에 대해서 여기 고시령에 따르면 하단부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꾸리살은 상단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하단부에 있는, 가시 아래근, 극하근이다. 그래서 뭐 이걸 근막을 따라 분류 정의한 거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적어라. 앞다리살, 꾸리살, 뭐 근막, 당연히 분류를 했으니까 분류 정의한 거지. 이런 말 필요 없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 하여튼 부채살이랑은 가시 아래에 있다. 극하다. 이거 극은 가시극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앞다리살은 안쪽과 상안골을 감싸기는 근육들로 앞다리를 위해서 꾸리살, 부채살 제외한 부분을 이런 글자를 뭐하러 적어놨냐고. 제외한 뭐 당연히 그걸 제외했겠지. 분리한 거니까.
참, 이렇게, 갈비도살 같으면 갈비에 덧붙여져 있어야 될 건데, 이걸 갖다 앞다리에 포함했다, 이거죠. 앞다리. 그래서 이 갈비도살이라는 건 넓은 등급, 활백은, 광백은, 라티스무스 돌지다. 갈비도살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래서 해부학적 명칭을 표현하거나, 너무 우리말을 갖다 여러 개로 막 나눴으니까 차라리 영문 원어로 표현하는 게 낫지. 그래야 뭐 지식이 하나가 딱 전달이 되는 거지. 이걸 이 말 저 말을 막 섞어 놓으니까 도무지 정리가 안 되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부채 덕회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견갑 하근이다, 견갑 오목근이다. 이게 뭐 하를 갖다 또 오목이라고 그러면, 그럼 그 반대쪽은 볼록이라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볼록. 근데 볼록이라고 안 적었다, 이 말이지. 예? 뭐 부채살이라고 적고, 뭐 가시아래근, 극하근, 극상근 이랬지. 그 반대쪽을 갖다가 견갑, 견갑 오목 있으면 볼록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사는 동네가 저기 삽니다. 저 신도림에 사는데, 저희에서 뭐 양천구 넘어갈 때 보면 오목교라고 있어요. 오목교. 오목교 넘어서 이제 뭐 영등포 쪽에서 넘어가면 이제 오목교라는 다리가 있죠. 양천구 쪽으로 넘어가려 목동 쪽으로. 근데 오목교를 매 10여 년 지나다니면서 그냥 오목하지도 않고 그냥 평평하구만. 이걸 왜 오목교라고 지었을까? 참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오목해야 되잖아, 콘케이브. 근데 오목하지가 않더라고. 한 10여 년을 다녀봐도. 그러다가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그 옆에 다리는 볼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쪽 옆에 다리는. 근데 옆에 다리는 볼록하지도 않더라고, 다녀보니까 그것도 평평하지. 그래서 그 옆에 다리 이름이 뭔가 보니까, 그거는 오금교더라고. 오금교. 오금교는 또 뭔 말이야? 오금교. 참 어리석죠? 오자가 오동나무 오자더라고요. 나중에 한문을 보니까. 그래서 역시 우리말은 뭐 한자가 어떻다, 뭐 그 한자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보다 어쨌든 영어도 라틴어를 알면, 불란서도 라틴어를 알면 이해가 빨라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굳이 한자를 안 쓰려고 그러니까. 예, 제가 옛날에 또 뭐 베트남에도 좀 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일 때문에 한 20몇 번 다녀온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뭔가 조금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그 통역하는 분이 베트남 분인데, 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꼭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한자로는 어떻게 적습니까? 그러더라고. 나 한자 잘 못 쓰는데 아마 이런 글자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번역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한자로 알아? 그리고 내가 베트남 사람한테 한자로 알아? 그랬더니,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래도 한자로 표기해주면, 이해가 빠릅니다, 저. 아이고, 이 사람들이, 베트남 이분들이 우리랑 정말 비슷한 문화를 가졌구나. 우리도 한자를 요즘처럼 거진 안 쓰잖아요. 안 쓰는데도 한자로 적어놔야 이 뜻이 뭔지가 금방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시 중국 옆에 있던 나라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나 저쪽 남쪽의 베트남이나 공통된 역사를 비슷하게 갖고 있거든요. 한 1000년 정도를 중국 지배를 받았죠, 베트남은.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에 좀 속국 비슷하게 이렇게 꼭 우리 조선하고 비슷하게 살아왔어요. 나중에 식민지배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공통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한테도 한자로 이렇게 몇 마디 적어 놓으니까는, 제가 한자 잘 못 쓰죠. 보고 읽기를 하는데 쓰는 거 좀 어렵죠. 그런데 그걸 확연하게 이해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얘기가 좀 딴 데 나갔습니다만, 견갑 오목근이 있으면 견갑 볼록근을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오목이라 지을 것 같으면은, 볼록이라대로 만들어내야지, 짝을 이뤄야지.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우리말을 바꾼 거야. 나는 이게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차라리 한문이 있는 그대로 쓰던가, 견갑 하근이라고. 견갑 하근 있고 중국말은 아니잖아. 중국 사람들도 이 말 안 쓰잖아. 지금 자기들도 간체를, 원래 한자를 버렸잖아, 자기들도. 라틴어를, 이탈리아 사람이 라틴어를 버린 거랑 비슷한 거잖아. 응?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견갑골이다. 견갑골. 이전에 나온 슬라이드 같죠? 아마. 그래서 스카플라 블레이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 뒤에는 사람한테는 이게 분명히 등입니다. 등에 붙어 있어요. 등에 붙어 있고, 항상 사람이든 소도 제가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게 되면 이런 식의 형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앞에가 클라비클 있고, 이게 빗장뼈, 빗장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소 같은 경우는 이게 클라비클이 없다고 그랬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굽어진다. 이따가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견갑골에서 보면 요게 이제 팔이 붙는 부분이고, 팔의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뿔뚝 튀어나온 게 있어요. 화면 쪽으로 튀어나왔다, 이 말이지. 이렇게 보게 되면, 화면 쪽으로 여기서도. 그래서 요것도 가시처럼 튀어나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가시처럼. 그래서 요것도 스파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가시극. 우리 저번 척추 얘기할 때, 그것도 가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여기 견갑골도 이걸 가시라고 본 거예요. 왜 이런 게 뿔뚝 튀어나와 있어? 이거 가시 아니야. 따갑진 않아요. 만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걸 스파인이라 표현했다. 요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스파인이다. 그래서 요게 스파인이니까 스파인의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분류하게 돼요. 위에 있으면 미리 말씀드리면 꼬리살. 밑에 있으면 미리 말씀드리면 뱃살이 되는 겁니다. 수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 이렇게 되는 건데, 뒤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클라비클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빗장뼈가 있지만, 쇄골이 있지만, 소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꾹꾹 다져놓으면, 이런 식으로 자꾸 다지면, 또 말씀드렸죠. 사람 같은 경우는 일자 있는데, 소 같은 경우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디귿자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디귿자 형태가.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접힌 상태, 견갑골이 팔 쪽으로 접힌 모양이 옆으로 가서 붙는 모양이 형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이 견갑골, 요 부위를 앞다리에다 포함시킨다. 다리라고 본 거죠. 등이 아니라 다리라고 본 겁니다. 소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부연 설명드리면 정말 이렇게 불쌍하죠. 소가 좀 많이라도 먹었으면 그런데 이렇게 비쩍 말라가지고 그래서 비쩍 마르다 보니까 이게 모양이 이게 좀 투영이 되지 않습니까? 속이가 조금 보이는 듯하고 그래서 소한테 그 견갑골 그래 옆으로 왔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보면 이런 형국입니다. 스카플라가 사람은 등에 있었죠. 근데 이게 접혀지니까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접혀지니까 사람이 일자였다 그러면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접혀졌다 이 말이지. 그러다 보면 이게 마치 팔인 것처럼 보여. 팔인 것처럼. 그래서 다리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견갑골이 이런 형국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소가 보면, 이렇게, 여기도 보면요, 골반에서, 뭡니까. 그 일리악 스파인이죠. 엔티리어 스피리어 일리악 스파인, 포스테리어 일리악 스파인,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여기 툭툭 튀어나와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스큐 투브르스티, 이스큐 투브르스티, 이렇게 이제 좌골. 우리 이제 사람들도 엉덩이 앉다 보면, 좌석 딱딱한 의자에 앉다 보면, 아이고, 엉덩이 베개 하면서, 엉덩이에 뭐 딱딱한 뼈가 있잖아요. 딱딱한 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꼭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그것 때문에 오래 못 앉아있는데, 소한테서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죠. 이런 게 이제 어떤 해부학적 랜드마크가 되는데, 어쨌든, 부채라가 아니라 이 스카플라 때문에, 스카플라 있기 때문에 여기 어깨가 툭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뭔가 윤곽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스카플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진짜 사람의 상완에 해당되는 거, 상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다음에 사람의 전완에 해당되는 거, 포암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바로 이 부분이 되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발바닥이 된다. 이거예요. 손바닥, 발바닥. 여기도 요 부분이 발바닥이다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까치발, 까치발을 든 형국처럼 다닌다. 이 발꼬라고 서 있는 거다. 이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거 표현할 때도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상완이라고 부르죠. 상완. 여기다 적어볼까? 좀 알겠네요. 상완. 그러면 그 밑에 이게 위에 있는 팔이다 이런 뜻이니까. 요 밑에 요 부분은 이건 하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완. 상하가 맞지 않아. 그래야 되죠. 근데 이걸 그렇게 안 부른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요거는 전완이라고 불러요. 전완. 어허. 이걸 전완이라고 부를 것 같으면 요 윗부분은 후완이라고 불러야지. 제가 말장난 하나요? 아니,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전후지, 어떻게, 상한하고 상전이 되냐, 이 말이지. 어쨌든, 그래서, 영어로 보호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를 어퍼암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밑에 걸 로어암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헷갈려요, 이것도. 뭐든지 좀 통일된 게 있으면 좋은데, 그래야, 딱 한마디면 되는 것을, 왜 여러 말을 만들었느냐, 참.
자,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꾸리쌀은 어떻게 정의상 이게 뭐 실꾸리 같다 그랬는데 앞다리에 포함되는데 어디냐? 바로 수프라 스피나투스. 스피나투스는 스파인입니다. 스파인이란 뜻이고요. SP 가시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스파인 어딥니까? 요거죠, 요거. 가시처럼 불도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화면 앞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클라비클 하고 그 사이에 지금 번쩍이고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수프라스피나투스인데, 요 근육을 가지고 우리가 부를 때는 이렇게 소고기에서는 이걸 꾸리살이라고 부른다. 뭔가 좀 꾸리꾸리하죠? 꾸리살. 그래서 이제 이게 극상근이다. 가시의 위에 있다 이거죠. 극상근. 그래서 가시 위근 이렇게 돼 있고, 소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서 있는 상태가 되니까, 여기 사람에 있어서 이게 아마 미디얼 보드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위로 올라간 형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살, 여기 있는 붙은 살을 뿌리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척 텐더, 그래서 견각 가시돌기, 이 부분이라 견각 가시돌기의 상단부, 여기 윗부분이다. 이거죠. 상단부, 견각 가시돌기의 윗부분, 요게 뿌리살이 되겠습니다. 척 텐더, 수프라 스피나투스 머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부채살이라고 표현한 건요. 이 앞다리에다가 이제 부채살이라고 표현한 거는, 부채살은 참, 요즘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또 뭐 아주 질기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구워 먹기도 괜찮고, 근데 이거는 바로 부채살은 인프라 스피나투스에 해당된다. 인프라, 아래란 뜻이죠. 그 다음에 스피나투스, 스파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걸 가시로 본 거다. 스파인으로 본 거다. 그 밑에 있는 고기, 밑에 있는 근육, 이걸 부채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결국 이게 극하근이고, 가시 아래 있다. 가시 아래 있다. 극하근, 그래서 가시 아래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근육.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뭐, 영어로는 플랫아이언, 또 탑블레이드, 또 오이스트 블레이드, 뭐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견각 가시돌기가 이 부분이죠. 견각 가시돌기 요거의 하단부다. 견각 가시돌기의 하단부에 있는 요 근육, 요걸 부채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채살 같은 경우는 고기가 좀 상당히 두툼하고요, 먹을만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이름을 부채살이라고 부르요? 아무리 봐도 부채처럼 안 생겼죠? 근데 이거 단면을 잘라보면요, 가운데 가서 이렇게 텐던 비슷하기도 하고 파시아 같은 게 이렇게 하나씩 한 줄이 가운데를 쭉 지나갑니다. 이걸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파시아 같죠? 근막 같은 게 이걸 항상 이렇게 가운데를 2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고기 보시면 이거 부채살 같은데 왜? 어떤 부채인데, 우리가 보는 이렇게, 이런 부채,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부채는 아니고요. 그런 부채가 아니잖아.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부채가 아니고, 이런 부채. 이런 부채라고 하면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용왕님, 뭐 이런 거, 임금님,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시녀들이 이거 들고 있잖아요. 양쪽에. 그런 부채라고 하면은 요 그림하고 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부채살이다 하는 거는 가격도 좀 저렴하고,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래서 뭐 왕왕 저도 잘 이렇게 먹죠. 이렇게 구워서 먹는 부위가 바로 이 부채살. 이게 어디다? 가시 아래에 있다. 극하근이다. 어떻게 인프라 스피나투스 머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앞다리 부분, 앞다리살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한 어느 근육을 지칭한지 이게 정의상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깨뼈 안쪽 부위가 상한 걸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 앞다리 부위에서 꾸리살, 부채살, 부채덕해서 갈비도살을 제한 부위다. 제한 부위를 말하는 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를 제한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 제하고 남은 고기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버렸어요. 어떤 근육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 나머지 걸 제하고 나서 남은 고기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 고시, 이게 정말 정의가 잃어버리면 정말 정의가 실천이 안 된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걸 앞다리살이라고, 이렇게 고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채살, 여기 다음에 꾸리살은 요 부분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채살이 되고, 나머지 걸 제하고서 남은 고기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니까 이걸 어디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은 어디라고, 정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갈비도살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광배근, 활배근, 넓은 등인데, 라티스무스 말씀드렸죠? 라지라고, 라지. 크다고, 라지. 이게 라지의 이제 비교급이 되면 라저가 될 것이고, 최상급이 되면 라지스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라틴어의 최상급이니까 라투스거든요, 라투스. 저 라틴어 잘 모릅니다. 모르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라투스의 최상급은 라티스 무스가 된다. 롱의 최상급은 롱디스무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라티스무스 돌지 그러면 등이라는 뜻이고 반대는 벤트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갈비 덧살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갈비가 여기 있으면 그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갈비 덧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갈비에다 차라리 포함시키지 이걸 갖다가 또 팔에다 포함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한테서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 넓게 퍼져 있죠. 좀 얇으면서도.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 넓게 퍼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갈비도살 라티스무스 돌지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채덮개살 견갑하근이다. 그런데 견갑하근,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뭐 여기 스파인 있고 인프라스피나투스, 수프라스피나투스 그거 아니었어? 그거의 반대편, 그거의 안쪽, 그걸 뒤집었을 때 요걸 이렇게 뒤집었을 때 뒤에 가서 지금 스파인이 있는 겁니다. 그거의 앞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따지면 왼쪽 팔입니다. 왼쪽 팔을 정면에서 본 겁니다. 왼쪽 팔을 정면에서. 아까는 왼쪽 팔을 뒤에서 본 거였고, 이거는 왼쪽 팔을 정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바로 견갑하근이다. 견갑골의 하근이다. 그래서 결국 견갑 오목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여튼 이걸 서브스카플라리스. 이 근육이 바로 부채 덮개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다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시중에서는 보면 뭐 유통되는 것 중에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부채살은 아주 흔한데요. 나머지 근육들 뭐 이런 근육들은 부채 덮개살이니 뭐 갈비 덧살인지 이런 건 좀 접하기 힘들죠. 이런 고기들은 그냥 이렇게 뭐 샤브샤브, 뭐 불고기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팔려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딱 먹기 좋고 딱 그만한 살덩어리가 있는 것만 이렇게 정형을 해가지고 이게 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앞다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왜냐면 지난번 등심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진도가 쭉쭉 나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